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국 그 당시 유교 사상에서는 자기 친정의 무엇을 가지고 시댁에 가서 이것이 우리 가져온 겁니다 하고 내가 하게 되면 그 시댁을 우습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의 어떤 음식, 뭐 신문 나와 있는 거를. 그 절대 그걸 얘기를 못 해요. 그만큼 폐쇄성이었다. 폐쇄되어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편협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지를 못했다는 거지. 그게 바로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모든 것을 후퇴시켰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중국은 오히려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축적했습니다. 축적했는데 얘들한테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세계 경제를 3분의 1을 이 사람들이 석권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포르투갈과 영국과 이 조그만 나라들은 뭔가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빨리 침략해야 돼.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그 중상, 사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벌게끔 만들어야 돼. 그 사람들은 세계로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정화라는 사람이 1600년도 벌써 1500년도인가요? 벌써 세계를 나갑니다. 한 몇만 명을 다니고. 그러나 궁중에서는 그거 뭐 하려고 하냐 하는 소리예요. 그냥 그 세계를 다 석권할 수 있던 사람들이 그걸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영국에 의해서 굴복하고 맙니다. 그 아편전쟁에. 그렇죠? 아편전쟁에 굴복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엄청난 그다음부터 문화의 암흑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냐? 1898년도에 홍콩을 갖다가 조그만 어촌을 갖다가 99년간 조차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세계의 변화를.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결국 2차 대전 이후에 야, 우리도 좀 어떻게 중국이란 홍콩이란 데를 가지고서 뭔가 한번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한 것이 뭐냐? 관광산업을 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관광산업이라 해봤자 그 당시 뭐 60년도에 50년도에 뭐 큰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야, 여기를 한번 세계 최고의 호텔을 가져오고 세계 최고의 상류층들로 하여금 여기 와서 모든 것을 즐기도록 만들자. 뭘 즐기느냐? 관광, 즉 먹고 마시고 또 사고 이런 모든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호텔을 세계 최고의 호텔을 가져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가져 들어오죠? 그 다음에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유명 브랜드를 가져 들어와가지고 아주 싸게 만듭니다. 세금을 없게 하는 듀티 프리 숍을 만들죠. 그 다음에 뭘 만드느냐? 중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을 우리가 한번 우리 수준으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래서 사실 그 중국 음식을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인으로 만듭니다. 관광에서. 그래서 거기에 그 당시에 궁에서 먹었던 제비집이다, 뭐다, 이 샥스핀이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걸 가장 아름다운 분위기로서 먹을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 홍콩이라는 데에서 세계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걸 누가 보죠? 그걸 6천만 화교가 보게 됩니다. 밖에 있는 6천만 화교가. 6천만 화교가 들어와가지고 보고서 야, 우리의 음식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현지인들로 가지고 나가가지고 사실은 새로운 자기들의 차이나타운을 만듭니다. 거기서 가치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즉 자기들의 음식은 1인당 제일 최고로 먹으면 1인당 2,000불, 3,000불까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자는 거지. 2,000불, 3,000불까지 만든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걸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몇 명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슈퍼스타가 된다는 거지. 음식에 슈퍼스타가 있어야 됩니다. 음식에도. 제가 이제 이 음식을, 저도 이제 음식을 만드는데 가온이라는 음식점도 만들었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이런 그 음식을 하나 만듭니다. 뭐 어떤 음식을 만들었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슈퍼스타 음식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빔밥. 또 뭐 있죠? 외국 사람들이 와서 많이 먹는 거. 불고기? 저는 보다 삼계탕이 하나 있더라고요. 삼계탕을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 삼계탕의 가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삼계탕을 비싸게 팔려면 어떻게 파시겠습니까?
결국 비싼 재료를 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홍삼을 쓰자. 인삼 대신 홍삼을 쓰자. 홍삼 가격 아세요? 뒤에 홍삼 가격 아세요? 홍삼 가격 아세요? 홍삼이 600g이 1000지 양이 있는데 1000을 쓰면은 1000이 한 360만 원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홍게탕을 만들었더니 1000을 쓴 것은 얼마가 나오냐면 한 그릇에 30만 원이 나오더군요. 질을 쓰니까 20만 원. 양을 쓰니까 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음식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파니까 처음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난리 났었죠. 처음에는. 그러나 그 가치가 알려지면서 결국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호응을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뉴스거리를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하고 연결됐냐? 뉴욕에서 뉴스위크에 그런 게 나면서 그 다음에 중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그 음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음식은 재료의 가치를 우리가 얼만큼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 자신을 가지고 만드느냐에 있어요. 그게 바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음식은 만들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좋은 것을 만들려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의 그 미식가들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먹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우리 음식 가치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자 우리가 그럼 얻는 교훈이 뭐냐. 역시 우리의 음식도 하나의 명품으로서 사치 산업의 중심이 우리도 써야 된다는 거지. 결국 뭐냐. 음식이란 그 자체가 다 먹는 게 아닙니다. 정말 소수만 먹지만 그것이 하나의 명품으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브랜드 가치를 만드는 것은 명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중들을 위한 브랜드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그거 있어야만 대중적인 브랜드가 나온다네. 그래서 나중에 일본 거를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중국이라는 걸 보면 다 막강한 구매력과 또 화려한 전통이 있었다. 지금 우리가 어떤